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제가 요즘 제 개발자 채널에도 영상을 별로 안 올리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별로 안 올립니다. 그냥 라이브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쓸 에너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발 영상 유튜브를 만들 그때만 해도 이제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한 달 정도 됐나요? 채널을 운영한 게 한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개발자 채널은 2월 초 그쯤부터 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의도치 않게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저한테 주어지는 기회들보다 유튜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전 당연히 유튜브에 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별로 관리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전 사람의 욕망은 다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모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야.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관심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그게 부끄러운가 봐요. 관심 받기 싫으면 팔로우도 안 하고 그래야겠죠. 친구한테 다 감추고 비공개 계정으로 한다지. 하여튼 사람들이 별로 솔직하지 못해요. 요즘 또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는 남을 돕기 위해서 뭐 한다. 근데 그분들 남을 돕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엄청 비싸게 서비스를 공급하더라고요. 이야, 그 참 놀랍지 않나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런 걸 파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현대차 회장님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 차를 못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를 생각하겠지만, 이 차는 1억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이상한 일들은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결국은 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 최종적으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욕망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타인을 볼 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는데 썼다면은 난 그냥 지금 유튜브가 제일 많이 보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게 내 욕망인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돈에 대한 갈증이 컸다면 돈 벌려고 다른 일을 했을 거고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뭐 대리기사를 하던 뭐 쿨팡 알바를 하던 뭐라도 했겠죠. 근데 돈보다 뭐 유튜브를 택했으면 유튜브 보고 싶었던 거고, 인스타그램 하고 싶었으면 인스타그램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욕망인 거죠. 전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욕망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욕망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나도 한 번쯤은 뭐 도전을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은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아요. 도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내 모습, 그걸 원하는 거죠. 제가 대표들도 만나보면은 그런 대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초보 창업자들, 대학생이었다 바로 된 대표들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보다도 그냥 대표로서의 자기 모습에 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걸 정해놓고 와요. 듣고 싶은 걸. 말씀 좀 묻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듣고 싶은 걸 정하고 와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진정한 컨설턴트는 그 사람한테 쓴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기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쓴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컨설턴트고, 그리고 의사로 비유해도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대표님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천재시네요. 똑똑하네요. 그러면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슬려서 돈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강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그 강연 프로그램을 그냥 사기꾼 집합소라고 보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기꾼 목록만 해도 아마 뭐 한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그 강의에서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칭찬해요. 청중을. 시작부터 청중을 칭찬합니다. 청중이 뭐 했다고 청중이 뭐를 했다고 칭찬을 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건데 여러분은 뭐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상위 몇 %다. 여러분은 선택받았다. 여러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탈탈탈탈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냠냠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이제 천지사방에 깔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만큼 중요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과하게 나한테 칭찬을 한다. 그거는 사업가들끼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아부를 떠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호감을 얻으려고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구나. 당연히 알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 뭐 당신은 천재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과해요. 그러면은 네, 그러시군요.
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해요. 그게 저는 사업가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칭찬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한테 그런 걸 하면은 그게 먹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걸 또 가르칩니다. 진짜로 이 인간이 역겨워지면 얼마나 역겨워질 수 있는지를 저는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게 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욕망이 증명이 되려면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들을 욕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고 그러려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면 안 되죠. 이 옷도 지금 이게 몇 년째 입은 옷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쭈글쭈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옷을 입고 살도 안 되고, 이 집구석에 정돈도 안 된 형태로 해도 안 되고, 마이크도 사놓고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영상 찍을 때 마이크 사놓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또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욕망이 선명히 다 드러나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애를 써가지고 편집까지 하고 뭐 세팅하고 그럴 만큼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수다를 떨고 싶은 욕망인 거죠. 그러면 저는 제 욕망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야, 이 새끼 거짓말하네, 아마 그렇게 느끼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평상시에 조회수 100 정도 왔다 갔다 나오는데, 100이면은 유튜브 수익으로 해봤자 한 10원 정도 되려나? 8원? 10원? 그 정도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당 10분, 20분 뭐 이 정도 찍잖아요. 10분, 20분 찍어서 한 달에 8원 벌려고 이거를 하는 거는 그건 정신 나간 놈이죠. 어쨌든 저는 자기 변호를 좀 해봤고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저는 다 보여주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결국은 다 결과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말로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요. 계속 뭐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뭐 뭐든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욕망이면은.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욕망이 없는데 욕망이 있는 것처럼 헷갈려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게 진짜 욕망이냐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진짜 욕망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욕망들을 밀어낼 수준이 돼야 돼요. 내 식욕, 내 수면욕, 또는 뭐 성욕, 아니면은 뭐 여러 욕망들이 더 있겠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욕망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욕망들을 다 밀어내고 그것보다 커야지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욕망,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요만하고 있긴 있죠. 있긴 있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이것보다 식욕이 막 이만해. 식욕이 이만해. 그러면 밥을 먹으면 식욕이 좀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욕망보다 더 커. 그러면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냥 또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 그거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점심에는 뭐를 공부해볼까? 누굴 만나볼까?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한테 뭐 콜드콜을 해볼까? 아니면 뭐 컨퍼런스 세미나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끝도 없이 찾을 수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요즘처럼 쉬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당장 유명한 연예인들 뭐 코엑스나 이런 데 행사장 하면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팬클럽에 자기네들 스케줄 다 공개돼 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유명한 분들 중에는 자기 행사나 아니면은 뭐 지식 같은 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 뭐 미드업 이런 거 다 공유가 돼요. 정말로 욕망이 있으면은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누군가 알려줘야지만 그런 게 있었어? 그래? 이거는 애초부터 욕망이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욕망이 없는데 욕망이 있다라고 속이는 사람하고는 별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들은 선명합니다. 선명해서 원인과 결과가 그냥 그 사람을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그게 원인과 결과대로 계속 움직여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라는 사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떠들려고 유튜브 만든다고 수십 번 얘기했죠. 근데 지금도 댓글도 뭐 별로 달리지도 않아. 좋아요가 많이 생기지도 않아. 그렇다고 조회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저는 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욕망을 별로 감추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욕망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난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난 너가 훌륭하게 될 거라고 기대해. 근데 실제로 쓰는 전략은 그 사람들 털어먹을 수 있는 방법들만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저는 파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로 파리라고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파리가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파리채로 이렇게 잡습니다. 탁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파리도 있지만 이 멍청한 파리는 옆에서 친구 파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운 좋게 이렇게 툭 맞고서 운 좋게 살아가기도 해요, 파리채에. 그러면은 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 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얼쩡거려요. 사기꾼들이 비슷한 패턴이 뭐냐면은, 누가 뭘로 사기쳐서 돈 벌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걸 먹은 파리들이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파리들이 꼬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둘, 셋, 넷 생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파리채로 이제 파리 잡잖아요. 이제 죽잖아요, 파리가.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이제 죽었다,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요. 놀랍지 않나요? 파리랑 똑같아요. 옆에서 나랑 똑같이 사기치던 놈이 죽었는데도 도망을 안 가요. 그리고서는 운 좋게 맞고서 살아남은 뭐 팔다리가 잘린 파리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날개 한쪽이 잘린 파리.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거 해도 살아남잖아, 야 살아남는 파리도 있잖아, 이런 개똥 같은 논리로 지들이 사기치는 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파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팔다리 잘린 파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지도 못하는데, 이제 날지는 못하는데 가오는 잡아야 돼서 더 안 좋은 놈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말로가 사실 이제 사업하면서 보면은
제가 아는 대표님들 중에도 사기를 치다가 점점 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 그래서 그게 또 망했어. 그러면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더 불법적이고 더 위험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뻔히 알거든요. 옆에서 파리가 죽고 있단 말이에요. 파리가 잡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찌부러져 있는 그 파리들이 시체가 깔려 있는데도 본인은 날아다닐 거야 하고서 이 파리들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사기꾼들의 마인드가 딱 이 파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뭐를 만들어냈냐, 그 시간 동안 1년, 2년, 3년 시간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뭘 원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한 1년 보셨을 거고, 제가 글 쓰는 모습부터 보셨으면 거의 2015년도부터 썼으니까 이제 9년, 10년쯤 보신 거잖아요. 그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원해왔고, 그걸 위해서 뭘 했는지 다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은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그 사람의 역사가 쌓이게 되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기꾼 분들은 이 본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날리고 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많은 걸 걸어야 할 사람이라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을 꼭 짧게 보고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종교에서도 쉽게 생기는 일인데, 저도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무슨 뭐 부흥회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영험한 목사님이 오셨다 뭐 해가지고 막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면 무슨 강연사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안지 지금 30분, 1시간밖에 안 됐어. 30분,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멋져.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지? 하고서 내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갖다 바치려고 그래. 한 3, 4시간 들으면은 나 내 인생을 바꿔줬어, 이렇게 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홀리는 것만 평생 연구한 인간들이라서 사람들 홀리는데 귀재예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유를 갖고, 텀을 갖고서, 아,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홀릴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다음에 또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든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는 이 시대에 많이 부족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이 망할 유튜브 때문입니다. 다 이 미디어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이게 완전 박살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수많은 파리 같은 이런 사기꾼들한테 다 털려 먹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다 자정은 하겠지만 자정한 만큼 또 버전업된 파리들이 또 날아다니겠죠. 그게 뭐 창과 방패처럼 계속 범죄도 업그레이드 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그런 건 뻔하거나 뻔한데, 근데 이 주체적 사고 없이는 아마 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들의 욕망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근데
보나마나 태반은 돈 달라는 걸 겁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람의 그 간절함이나 절박함, 그런 괴로움, 그런 감정을 이용하는 상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열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이에요. 가령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뭐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모은 돈을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쳤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갈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강의라고 파는 인간들도 많고, 성공 강의니 뭐니 뭐 인생 강의니 헛소리죠 다.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분노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표현도 해요. 제가 옛날부터 무슨 나쁜 놈들 잡아 쳐놨는데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조심해라 그런 분들 많은데, 저는 옳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를 언젠가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저와 무관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와 무관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돕고 싶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지 모르겠지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권하고 싶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그런 거에 속는 분들이 있으면 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